우리가 전량이라는 거는 많다, 적다. 그러면 젖이 많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. 왜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많다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, 제가 산모분들한테 수유를 권했을 때 이 정도 전량이면 사실은 조금 힘들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전량이 많았을 때 가슴 문제가 사실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전량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 관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젖이 많다는 거를 어머님들한테 제가 설명해 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일단 유축량이 얼마인지. 그럼 내가 물리지 않았을 때 규칙적으로 3시간 간격으로 유축했을 때 그 양이 몇 cc 정도 나왔을 때 많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지.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? 내가 젖을 안 먹이려고 할 때, 이제 단유라는 거죠. 그러니까 젖을 먹이려고 하지 않고 또는 수유를 오래 하지 않을 생각이시고, 이런 분들은 굳이 젖을 많이 생성시킬 필요가 없겠죠. 그러면 젖을 줄여갔을 때 가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그러니까 특히 단유라던가 줄여갔을 때. 세 번째는 아기가 자주 먹다가 아기가 텀이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. 근데 내 젖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. 불편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이랬을 때 전량이 사실은 아기는 텀이 길어지고 안정감 있게 먹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내 몸은 계속 젖을 생성시키려 하기 때문에 젖이 적지 않다는 거죠. 그래서 또 그때 젖이 많았을 때 가슴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. 그리고 나는 괜찮아. 나는 괜찮은데 얘가 먹을 때마다 사례가 걸려. 이게 사례가 걸린다는 건 뭐냐면 애기가 펑펑 먹을 때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사례 걸리고 버거워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. 엄마는 가슴 차도 별로 아픈 걸 못 느끼는데 얘가 빨 때마다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. 그럼 결국에는 젖이 적을까요? 많을까요? 많기 때문에 아기가 빨고 삼키는 호흡에 맞추지 못하고 쏟아지는 거죠. 자, 그랬을 때 가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. 또는 아기는 정말 이쁘게 잘 먹어. 너무나 집중력이 좋아가지고 젖이 막 쏟아져도 벌컥벌컥 먹어요. 괜찮아. 근데 엄마가 매번 젖이 아프게 차고 단단하게 차서 너무 고통스러워. 잠을 이룰 수가 없어. 그래서 가슴이 단단해. 이런 분들도 젖이 불편하니까 많이 채우려고 하는 게 강하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젖이 많다고 판단하면 되겠죠. 이랬을 때 또 가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.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증상들이 결국에는 젖이 많다고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면 만약에 저번에 교육때 즉석밥도 있잖아요. 유축하면 안 나와. 근데 타지도 않았어. 근데 아기가 빨고 삼키는 게 느껴지고, 그리고 아기가 무럭무럭 크고 애가 먹을 때마다 소변이 자주 나와요. 이런 경우는 젖이 충분하다는 거죠. 근데 반대로 정말 유축에도 안 나오면서 애가 빨아도 아기가 소변도 안 나오고 있고 체중도 안 늘고 있고, 이런 경우 진짜 젖이 적은 거예요. 근데 이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아요. 그래서 일반적으로 젖이 없어서 수유가 안 되신 분들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과반수가 우리 한국 분들 정도면 어느 정도 영양 상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애가 먹을 수 있는 양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젖이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젖이 많은 분들이 가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정리해 드릴 거예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, 젖이 많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유축을 했을 때 유축량이 최소한 3시간 간격으로 짰을 때 양쪽 합쳐서 60 이상 나오신 분들은 젖이 많은 거예요. 사실 적지 않은 분들이에요. 근데 이 유축량으로 애기로 100 먹는데 유축이 60밖에 안 되는데요, 부족한데요 할 수 있지만, 이거는 유축해서 먹이는 양이지, 얘가 빨았을 때 이거 배우셨죠? 빨았을 때 유축이 60cc밖에 안 되는 양이지만 아기가 다시 빨고 엄마가 느끼면서 젖을 만드는 게 바로 생성되는 밥이
뭐라 그랬어요? 즉석밥이라고 했죠?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? 후유라고 해요. 후유. 그러면 여기에 고여있는 60cc는 뭘까요? 후유가 아닐까요? 전유와 후유가 같이 있는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가 이 성숙류에는 단백질, 지방, 단백질, 지방, 탄수화물이 들어있는 걸 성숙이라고 해요. 이 3대 영양소가 있는 걸 우리는 밥이라고 표현을 하죠. 그러니까 결국에는 성숙류만 먹어도 이 아이는 사실 문제가 없어요. 근데 이왕이면 이 성숙류를 먹고 또 아기가 열심히 빨아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뒤에 이제 뭐 어때요? 쫙 다시 돌아주면서 나오는 걸 우리는 후유. 그래서 실질적으로 후유는 앞쪽, 뒤쪽 표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학용어로 제대로 표현하면 히딩크 밀크라고 해가지고 감춰진 젖이라고 표현을 하죠. 숨어있는 젖이에요. 왜? 노력한 자만 먹을 수 있는 젖이에요. 그러면 노력하면서 열심히 먹기 때문에 뭘 느끼겠어요? 만족감? 그쵸?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만족을 한다는 건 내가 행복하다는 거죠.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는 무슨 호르몬이 분비하는 거예요? 세로토닌 호르몬. 그래서 수유를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애정 호르몬과 프롤락틴, 모성애 호르몬과 행복지수, 세로토닌 호르몬이 어렸을 때 많이 먹고 자라면서 이 아이가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라는 걸 느끼고 크는 거죠. 아, 나는 엄마한테 참 사랑을 많이 받는 아이야? 느끼고 크는 거죠. 그래서 결국에는 엄마 젖은 단순히 밥으로 인지해서는 안 되고 뭐예요? 피가 될 수 있고요. 살이 될 수 있고요. 영양제가 될 수도 있고요. 굉장히 함축된 것들이 많아요. 정말 어머님의 이 젖은 단순히 아기한테 살을 찌우기 위한 밥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. 의미적으로도 너무나 좋은 호르몬을 많이 분비시켜준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60cc 정도 나온다는 거는 이제 아기가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노력하냐에 따라서 이 후유가 돌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젖이 많다고 생각하는 뜻이에요. 만약에 80cc 정도, 100cc 정도가 지금 채워져 있는데 빨고 있는데 계속 후유가 돌아버려요. 이거는 쏟아지는 거죠. 그 애가 무서워 안 무서워? 그쵸? 이걸 우리는 사출이라고 하는 거예요. 젖이 세게 나갔다. 그러니까 젖이 너무 많아도 좋아 안 좋아? 왜? 그림이 떡이 돼요. 보고만 있어야 돼. 그리고 그나마 좀 빨아들었대요. 젖이 너무 쏟아지니까 굳이 혓바닥으로 빨 필요 있을까 없을까? 이거 어때요? 받아 먹어야지.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젖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자꾸 반복되면은 이 돌 수 있는 이 후유를 먹지 못하면 변이 자꾸 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전유후유 불균형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의외로 어머님이 자꾸 이 후유가 만들어진 내가 제대로 못 먹으니까 또 전무침이 생긴다거나 그리고 애기는 체중이 좀 더 되게 된다거나 있어도 못 먹으면 얼마나 아까워요. 그쵸? 그래서 이런 상태인 분들은 어떻게 가슴 관리해야 되는지 이 후유까지 제대로 이렇게 즉석밥을 많이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. 자, 세 번째는 젖이 많다고 느껴지는 게 이제 젖을 줄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뇨했을 때. 당뇨했을 때는 이제 뭐 줄이는 거니까. 자, 바로 네 번째로 들어갈게요. 자, 이런 경우는 이제 텀. 아기는 지금 60cc를 저장되어 있고 또 애가 빨면은 계속 도는 몸으로 형성돼서 즉석밥이. 그래서 이 아이가 원래 2시간마다 젖을 먹었어요. 근데 애가 이제 좀 크면서 4시간으로 텀이 잡히는 경우도 있겠죠. 그쵸? 그러면은 4시간 동안 얘를 안 건드리고 있을 때 그 전에 흐름이 자꾸 몸에서 반응하겠죠. 그래서 가슴이 또 아파질 수 있겠죠. 그래서 아기가 짧게 먹다가 길어졌는데 내 젖은 아프고 남아있어. 자, 그래서 텀이 길어졌을 때 가슴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. 결국에는 이것도 젖이 많다는 걸 의미하죠. 그쵸? 그 다음에 네 번째는, 다섯 번째는 앞전 교육 때 아기는 60cc만 먹어야 되는데 내 몸은 자꾸 100cc를 만들려고 그래요.
남아있는 상태에서 또 100cc가 나와요. 그러면 또 얘는 60만 먹어요. 그럼 계속 쌓여요, 안 쌓여요? 이게 뭐라 그랬어요? 저번 교육 때. 점치. 그리고 우리가 물도 한 곳에 오래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죠? 물 뜯겨요. 썩어요. 네. 썩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젖도 오래 고여있는 게 썩는 게 뭐예요? 염증이에요. 유선염.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젖들이 너무 나가지 못하고 자꾸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때요? 숨통을 못 쉬니까 염증이 생기겠죠. 그 염증이 작용하면 어머니 몸에서 반응하죠. 이제 열이 뜨는 거죠. 그리고 가슴도 빨개지고. 그래서 감기 증상처럼 덜덜덜덜 떨면서 어때요? 굉장히 힘들죠. 자, 그러면 이 전문침이라던가 이제 이게 유선염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자, 결론은 이 상황들이 젖이 많다 적다. 많은 분들이죠? 네. 그쵸? 네. 자, 그러면 이제 이걸 지울게요. 젖이 많은 분들은 당연히 젖을 늘리는 작업을 하면 돼요, 안 돼요? 그래요. 안 돼요. 그래서 그걸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내가 젖이 많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관리해야 되는 방법과 관리하지 말아야 되는, 하지 말아야 금기사항이 있어요. 이건 관리.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죠. 그러면 아주 쉬워요. 간단해요. 젖을 늘리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왜? 나는 지금 많으니까. 그럼 젖을 늘리는 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온수포예요. 따뜻한 수건 마사지. 내 가슴이 뭉쳤어. 젖이 막 사출이 강해. 나 젖을 뗄 거야. 단호할 거야. 줄일 거야. 근데 아프다고 막 따뜻한 수건으로 마사지하면 더 늘어 안 늘어? 더 늘어. 왜? 그때만 좋아지고 그 다음에는 자극이 더 됐기 때문에 더 늘고 그러면서 혈관이 더 확장됐기 때문에 순환을 막 시키려고 하니까 더 젖이 늘게 되어 있고 더 불편해지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온수포 반대로 뭐예요? 네. 냉수포. 그냥 관리법이 냉수포죠. 간단하죠? 어렵지 않죠? 네. 그죠? 자, 그럼 두 번째는 또 뭘까요? 젖을 늘리는 작업이. 흔히 말하는 기저분 마사지라고 하는 거예요. 기저분 마사지가 뭐냐면 가슴을 이렇게 돌리는 거. 옛날 어른들이 막 이렇게 막 흔들고 막 돌리고 이렇게 먹이잖아요. 이거 하면 된다, 안 된다? 안 돼요. 왜? 지금 젖이 막 쏟아지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돌리게 되면 그 순간은 이 압으로 나올 수는 있겠죠. 그렇지만 그만큼 자극이 됐기 때문에 더 다 이 온몸에 있는 것들이 어때요? 건드려져가지고 젖이 그 다음번에는 더 단단해지고 오히려 사줄이 더 강해지고 더 먹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함부로 기저분 마사지를 하면 안 되겠죠. 젖이 많은 분들은. 자,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요거에 그럼 막혔는데 아픈데 사출이 강한데 젖을 떼야 되는데 그럼 기저분으로 이렇게 좀 빼야 되는데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? 제가 매번 강조한 마사지가 있죠? 그렇죠. 1, 2, 3 마사지. 네, 부분적인 문제 있는 데만 빼주는 거예요. 젖이 많으니까. 젖이 많으면 문제 있는 데를만 건드려줘야 되는데 다 건드리면 다 쏟아지려고 할 거 아니에요. 자, 세 번째는 또 젖을 늘리는 작업은 뭐냐면 자극을 자주 해주는 거죠. 많이 해주는 거예요.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정의를 내리냐면 자극을 자주 한다 했더니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젖이 많고 사출이 강한데 조금 짜내고 먹이면 얘가 잘 먹을 것 같아. 그래서 조금 짜냈어. 자, 그리고 얘를 물렸어. 자, 지금 먹일 시간에 몇 가지 자극이 이루어졌죠? 두 가지 동시에 이루어졌죠? 그러면 지금은 조금 짜내서 먹였지만 가슴이 조금 편안해. 그러면 다음번에는 두 반으로 머리에서 기억하기 때문에 더 많이 쏟아지려고 하겠죠. 동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. 또 거꾸로 애기가 먹었어. 먹었는데 젖이 마지막에 남아있어. 남아있는 거를 자꾸 뭉칠까봐 겁나서 빼냈어. 그러면 뭉칠까봐 겁나서 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남아있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. 그렇죠? 그래서 먹이고 자꾸 짜내면 또 동시에 두 가지 자극이 들어갔죠. 더 늘어요, 안 늘어요? 더 늘어요. 그래서 먹여야 되는 상황일 때 안 먹이고 육축만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. 근데 먹이고 또 짜낸다거나 짜내고 먹인다거나 이거는 오히려 자극이 두 번이나 들었기 때문에 젖이 늘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
유축과 직수를 동시에 하면은 된다, 안 된다? 더 늘어. 그러면 관리법이 딱 나오죠. 직수하든지 유축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. 또는 이죠. 그렇다고 해서 하루 종일 직수만 하고 하루 종일 유축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번 타임에 한쪽 젖을 먹었다면 또는 양쪽 젖을 먹였다면 그 먹인 거로 이 타임 끝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. 그리고 내가 한쪽 타임일 때 안 먹이고 쉬고 싶어. 그러면 그때만 유축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수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먹이는 거를 하든지 유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어머님이 해주셔야지 자극이 덜해서 애기하고 서서히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. 자, 그러면 이 관리법을 어머님이 머릿속에 기여를 하셔가지고 냉수포 123 마사지 그리고 수유를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을 건지에 따라서 그러면 냉수포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양배추를 많이 붙이기 시작하죠.